그다음 중경 뭐 이렇게 내려갈 건데요.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도 이제 뭐 복잡한데 올해 인원들 표입니다.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몇 명 뽑는 건 한데 항상 그렇지만 딴 데는 관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쓸 과에 몇 명 뽑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이 안 뽑아서 그게 문제거든요. 자신 없으면 높은 데라도 모집단이 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시고요. 생각해보세요. 3명 뽑으면 무슨 자신이 생겨요. 학생부 종합전형 쓴다는데 예전에 한 명 고려대 무슨 식품인가 뭐 어디 쓴다는데 작년에 5명 뽑았는데 합격자 평균이 1.82인데 우리 애는 1.7인데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5명의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해 그거보다 잘하는 5명이 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믿을 수가 그냥 차라리 학교 전체 평균을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물론 그 학생은 전종적 붙긴 했지만 논술 봐서 논술 연대 가긴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도 전체 평균에 오히려 의미가 조금 더 있고요. 이 학교는 어느 정도가 붙는구나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인원수가 작은 과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작년 평균보다 우리 애가 조금 높으니까 되겠지. 이거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일단은 되게 여유롭게 많이 남기고 안전 지원한 게 아니라면 누구든 딱 맞춰서 지원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쓰면은 그 중에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중대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중대가 오히려 2점 중반 넘어가는 학생들 기회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교과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보시면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죠. 이유는 교과 전형에는 이제 저기 시골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내신만 좋은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걔들 좀 걸러내고 싶어요. 너무 기초 학력이 없는 애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 출제 전형 최저 학력 없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도 최저 학력 없고요. 그다음에 다빈치 인재 전형이 이 사실은 메인은 이 두 개거든요. 탐구형 인재나 다빈치 인재 이거 두 개인데 최저 학력 기준 없고 최저 학력 기준 없고 일괄 서류 100%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다빈치 인재 전형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깝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이 이제 좀 희망적인 게 2점 중반 후반 학생의 합격자가 나와요. 근데 대신에 얘는 탐구형이잖아요. 뭔가 탐구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으면 얘는 조금 낮은 애도 합격자가 나왔던 전형이에요. 나머지 이 전형은 다른 앞에 학교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제 합격자가 1점이 아니라 1점대도 붙지만 2점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다 뿐이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거랑 비슷한데 얘는 합격자가 조금 뒤쪽에서도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메인이에요. 이 두 개 메인. 교과는 뭐 당연히 학생부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 이름 붙은 건 대체로 1점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앙대는 편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과랑 다빈치랑 이렇게 합격자 성적이 공개된 게 이제 나와 있는데 2019, 20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다빈치 전형은 보시면 1.7 잘 안 보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작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7만 해서 1점대가 많고 2점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당연히 1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탐구형 인재는 이제 여기 보시면 합격자가 여기 보시면 3점, 2점 뭐 이렇게 낮은 애들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2점 중반, 초반, 중반 넘어가는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서성한 중경 중에서 이제 하나를 노린다고 했을 때는 서성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중대 탐구형 인재 혹시 스펙이 괜찮다면 급조해서라도 뭔가 만들 수 있다면 이걸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합격자들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다음 경희대 볼게요. 경희대도 많이 안 떨어져요. 얘들도 이제 뭐 이게 올해 인원인데 숫자가 잘 보이니까 보면 인원수 보세요. 6, 4, 12, 18 작게 뽑잖아요. 그래서 원서 쓸 때 보면 되게 겁납니다. 종합전형도 보시면 엄청 작게 뽑는데 인원수는 보시면 이제 얘네는 메인이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경희대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안 하니까. 그다음에 논술 있고,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은 좀 그렇고, 그다음 고교 연기계 전형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은 1000명을 뽑는 거겠고요. 고교 인재 전형은 이제 인재, 문화 인재, 글로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추천에 필요한 전형이라서 고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800명 이 두 개가 메인 전형이에요. 그런 게는 일반적으로 그게 돼야 되니까 요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겠는데 일단은 고교 연계 전형은 이제 교과에 가깝거든요 전형이. 그래서 이게 경희대에서 직접 이제 발표한 누적 분포예요. 지원자들이
빨간색으로 꼽혀쳐 있는 게 떨어진 애들 점수예요. 그럼 보시면 떨어진 애들 보면 예, 이게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합격한 애들인데 합격한 게 거의 뭐 여기 보시면 얘는 2등급 요쯤에서 끊기고 대충 2에서 끊겨요. 그래서 2점 중반 정도까지 합격자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3도만 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2점 초반, 2점 중반, 2점 초반 애들이 사실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점 초반이면 제가 이제 뭐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해보자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뭐 경희대, 건대, 그다음에 뭐그 시립대, 홍대 뭐 근데 시립대도 사실 1점 뭐 조금 안 좋은 학교에 1점 후반, 1점 초반 애들이 좀 더 많이 붙고요. 2점 애들 보내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시면 합격자 선은 그냥 2점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고요. 떨어진 애들은 다양해요. 떨어진 애들은 뭐 1점대도 떨어지고 막 하니까 워낙 학교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떨어진 애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쳐다보시면 뭐 이런 거 보시면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정리해둔 이 자료는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받아서 칼라로 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레온 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천이 필요 없으니까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꼬표가 다양하게 있어요. 꼬표가 막 여기 보시면 7등급까지도 애들이 원서를 낸 거죠. 그래서 7등급까지도 꼬표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상 합격자를 보면 이 대부분 이 메인 밴드를 보셔야 돼요. 까만색에 따다다다 붙어 있다니까 요런데 한 개 똥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특이한 아이잖아. 특이하게 뭔가 있었던 아이죠. 얘를 뽑아야겠다는 뭔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 빼고 메인 밴드가 있어요. 까만색이 쫙 붙어 있는 메인 밴드 끊어지는 데를 싹 보시면 대체로 3등급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메인 밴드는 2등급 안에서 까만 데 진한 데 보시면 다 메인 밴드는 2등급 안에서 거의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원서 써서 보내도 제가 자소서를 잘 써주는 편이거든요. 서울대 같은데 준비되어 있는 애는 제가 생각하기에 붙다고 스펙이랑 자소서를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되는데 우겨서 쓴 애는 떨어져서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잘 준비해서 보여도 이제 내신이 안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대까지 아니 경희대까지는 이제 보시면 중앙대는 교과는 뭐 그래도 여기 보지만 교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는 중앙대까지도 1점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기 그 어디야 조금 평준화 지역인데 공부 되게 못한 애들 모여 있는 이 동네 애들은 막 1.0인 애들도 수능 모의고사 보면 2등급을 다 못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그 학생들은 중대 정도 가는 게 목표예요,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인 애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과는 높고요. 그다음 보시면 2점 초에서 거의 다빈치 학생부 종합전이 거의 결정되고 탐구형은 4까지도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사실. 특목고 학생이 8긴 했는데 그래서 2점 중반에서 뭐 이런 애들도 나오더라. 그래서 조금 어떤 자기 스스로 뭐 실험 설계해갖고 진행하거나 연구 진행한 게 있고 이러면 잘 자소서 꾸며서 내보면은 조금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그다음 경희대는 이게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갖고 좀 3학년인데 이거 하나 내겠다고 여름 방학 때 서류를 꾸민다. 해달라고 막 오시거든요. 그 노력할 때 그냥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해가지고 참 근데도 문제 논술 6장 쓰거나 뭐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이걸 꾸며서 쓰시는데 결국 시간 낭비였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은 2초, 3초까지 합격을 하는데 대체로 2점 중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교 연계는 아까 1, 2, 4이라고 했는데 2점 초반까지 붙는데 이거는 추천 필요하고 아무래도 교과에 가까운 전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서영고 빼고 나서 서성한, 준경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성한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서성한 가는 애들을 연세대 고대 가는 애들이 서성한까지 다 합격을 해거든요. 근데 연세대 고대 떨어지고 합격하고 배수는 높으니까 걔네 다 나눠 먹어버리니까 1점대들 나눠 먹어버리니까 2점대들 기회가 없어. 그래서 2점대들이 그나마 합격할 수 있는 데가 중대, 경희대 정도인데 초반이라면 요것도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게 2점대들이 얼마나 많게 1점대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다 여기 써놓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서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소서도 되게 잘 써야 되고요. 이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소서라는 게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낼 거면은 제대로 써서 내야 됩니다. 뭐 엄하게 쓰면은 절대 안 되니까 잘 쓰긴 잘 써야 됩니다.